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흥 씨입니다. 김철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2달 전 여수에서 있었던 고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수 요트 선착장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건 개요를 준비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요트 수십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여수 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웅 군이 학교 대신 이 요트장으로 출근을 시작한 건 지난 9월 27일. 학교를 졸업하고 요트 사업하는 꿈을 갖고 있던 홍 군이 관광객에게 유람을 시켜주는 이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열흘째인 지난 10월 6일, 홍 군은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18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뜯어내러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잠수 장비를 착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처음이거든요, 잠수하는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쪼이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데가 어딥니까 지금. 조끼하고 오리발이거든. 이것부터 푼 거예요. 그리고 앞에 30분 동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이라는 게 소모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한 체구라도. 이 손을 놓은 겁니다. 이 조끼하고 오리발을 뺀 상태에서. 그럼 웨이트만 찬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놓자 1초 만에 그 8m 밑으로 싹 빨려 들어간 거예요. 사고가 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실습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시도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고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 만에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현장은 온통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홍 군은 요트 관광객 응대를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업주는 성인 전문가도 하기 힘들고 위험한 작업인 수중에서 요트 바닥 청소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홍 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었고 심지어 잠수 경험도 없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따로 하신 적 없어요? 해당 업체가 홍 군 그리고 홍 군의 학교와 맺은 현장 실습 계약서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주 35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기 일쑤였습니다. 잠수를 할 때는 2인 1조가 기본이고 잠수 작업을 할 때는 물 밖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했지만 홍 군 혼자 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1인 기업인 이 업체 대표는 홍 군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자 선착장에서 우왕좌왕하다 구조 골든타임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신고를 해야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1차 그 사람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거기 민간 잠수사가 있었대요. 네. 잠수사가 와가지고 보고 내려와서 구출한 거예요. 그동안에 기간이 벌써 30분 이상이 지난 거예요. 학교 역시 학생을 실습생으로 맡기면서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요트 업체가 맺은 실습 협약서를 보면 업주가 홍 군에게 줘야 할 임금란이 비어 있습니다. 적응 기간과 수당 등 곳곳이 빈칸인데도 학교는 문제없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했는데 어째도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수능 시험이 치러지던 지난 11월 18일 정웅 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묻은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형제들 학비 대느라 고생인 부모님을 걱정해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효자 아들 정훈이. 비록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긴 했지만 대학 진학에도 생각이 있었던 터라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수능 시험장에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수능을 보죠.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수능 날인데 저희들도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참 또 얘기하고 또 안 좋았습니다만은 다른 애들은 다 시험 보고 친구들도 지금 시험 보고 있다. 근데 우리 정훈이는 없다. 죽어불고 없다. 이런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얘기하고 또 울분을 토하고 막 그런. 네. 현장 실습 고등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광주에서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
19살 김민재 군이 기아차 기숙사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4년 전 제주에서는요, 생수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이민호 군이 기계에 눌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에서 일어난 비극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난 2017년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공장입니다. 생수 상자를 나르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누군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살피는 순간 생수를 포장하는 육중한 선반 쇳덩이가 내려와 사람을 누릅니다. 선반에 눌린 사람은 18살 이민호 군. 서귀포 산업과학고 3학년생으로 현장 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지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기계가 민호를 눌리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민호를 발견도 못하고 애를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민호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석 달 전부터 기계가 수시로 멈춰서는 이상 조짐을 보였지만 회사는 안전장치도 감독자도 없이 실습생인 민호 군에게 작업을 맡겼습니다. 현장 실습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민호 군은 2번의 사고를 겪었고 결국 3번째 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수리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계속 했는데 이제 위에서 계속 잘라버린 거죠. 왜 안전망을 설치를 안 했느냐 그랬을 때 그거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봤더니 다 의무사항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일어난 현장 실습생 김민재 군 사건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된 노동 현실에 맨살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실고 3학년이던 김 군은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기아차 정규직 직원들도 기피하던 페인트 도장 공장 작업장에 투입됐습니다. 중노동을 해야 했던 김 군은 지난 2017년 12월 17일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재 군에게 기아자동차는 야근과 잔업을 포함해 하루 10시간 이상 2교대로 일을 시켰는데 최대 5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재 군의 병명은 뇌출혈, 중노동이 원인인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습생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일단 이분들은 이제 학교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민재 군을 비롯한 현장 실습생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도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받지 못한 돈은 야근, 수당과 상여금 등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을 배우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 저희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 일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도 똑같이 채우면서 거기 직원들 보면은 그래도 가끔 추가 근무나 특근 같은 거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뭐 저희는 풀로 채워도 그분들보다 한참 못 미치죠. 기아차가 일을 시킬 때는 정규직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서도 상여나 수당을 줄 때는 학생 취급을 한 것이었는데 대기업이 취업이 간절한 학생들의 사정을 이용해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했다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일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김 군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광주 지역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재 군의 부모는 어찌된 이유인지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 2012년 광주 MBC가 제작한 휴먼 다큐멘터리를 통해 민재 군 부모의 심경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 기아자동차 옷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기아자동차 다니고 제가 꿈을 꾸고 디자이너가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들어갔다는 것이 자기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고 또 이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꿈에 좀 사져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대학교도 이제 가가지고 자동차과를 이렇게 저거를 했거든요. 직업계 고교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변을 당하는 일은 해마다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CJ 제1제당 충북 진천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김동준 군. 하루 13시간 무거운 고깃덩이를 싣고 나르는 일을 도맡았는데 이런 중노동보다 더 힘들었던 건 상급자들의 가혹한 폭행이었습니다. 폭행 사실을 부모나 회사에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들어야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동준 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때리냐고, 맞을 일 없잖냐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머리를 씨는 발로 이렇게 막 징이겼다고. 지난 2016년 경기도 군포시 직업계 고교에 다니던 김동균 군도 경기도 성남의 뷔페 음식점 직원의 폭행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관 대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바쁜데 손이 이렇게 밀려들고 폭행도 일어나고 뭐 뺨도 맞고 뭐 그냥 굉장히 뭐 욕도 먹고 심하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모욕감도 당하다 보니까. 울산 신항만 작업선 전복 사고로 숨진 고 홍성대군,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심야에 일을 하다 숨진 고 김대황군, LG U+ 콜센터에서 성과 압박을 이기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양 등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들이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쓰러져간 사건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습 현장에서 저렇게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대책은 없었습니까? 네, 현장 실습에서 이 같은 사망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육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고 홍정훈 군 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개선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교조와 같은 시민단체는 개선책이 발표가 된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아예 이참에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현장 실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하는 쪽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취재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수에서 일어난 홍정훈 군 사건 이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장 실습에서의 불법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직업계 고등학교 13개, 전남 직업계 고등학교 47개 등 모두 60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올 한 해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은 1,400여 명에 달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서면과 현장 조사를 3차례 벌였지만 이들 기업체들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만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나간 현장 실습 기업이 환경 자체가 안전한가, 그리고 학생들 인터뷰를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했는데 안전 점검에서는 모두 다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었고요. 근데 학생들에 대한 면담 결과는 학생들 특이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생님과 그다음 취업 담당 교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했었어요. 하지만 전수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선의 교사와 학생들은 은폐되어 있는 현장 실습의 문제점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2년 전 지역의 모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고3 유학생이 현장 실습차 나간 업체 남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계금속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19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학생에게 이렇게 가슴이 상당히 바르기 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엉덩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감싸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업체 직원들의 성범죄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일찍 진출해 일하고 싶은 열정이 컸던 여학생은 현장 실습 중단 이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학교 친구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말 잘 듣는 그러한 존재로 늘상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착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학생도 그 이후로 자기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 실습생 김민재 군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폭언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현장 실습생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에서 이민호 군 사망 사고 이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김상곤 당시 부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취업 중심 현장 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꾼다며 실습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기업 선정 절차도 강화했지만 개선 대책의 효과는 길지 않았습니다. 강화된 규제에 못 맞추겠다며 기업들이 실습에서 잇따라 빠지자 불과 1년 만에 기업 선정 절차를 다시 간소화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선도기업 중심의 현장 실습만 진행하기로 했다가 학교가 서류만으로 평가한 참여 기업에서도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게 골자였습니다. 현장 실습이 위축되어 취업률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많은 우려들을 수용해서 조기에 현장 실습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수의 요트 기업은 대표 황모 씨 1인이 운영하는 1인 기업으로 선도기업보다 열악한 참여기업 자격으로 현장 실습생인 홍정훈 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민호 군 사망 이후 마련된 개선안대로 시행이 됐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광주 충장로에서 고 홍정훈 군을 추모하는 교사와 학생, 시민들이 모여 길거리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 현장 실습생들에게 기업체가 일을 가르쳐주는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값싼 노동자 취급을 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현장 실습이라는 틀을 아예 깨고 12월 달에 취업에 대한 진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졸업 후로 해서 검증된 곳을 가자.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 그게 저희의 목소리입니다. 이번에 홍정훈 군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고 또 사고가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 실습 제도 때문에 아들을 가슴에 묻은 홍정훈 군의 유족 역시 현장 실습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훈이는 죽었고 앞으로 이 정훈이 친구들 간에도 앞으로 또 사고가 안 나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개도 모르는 취업생을 갖다가 취업생처럼 선주들이 해주면 괜찮은데 실습생 같이 해주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저임금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정상학교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그동안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텐데 이걸 보완할 추가 대책이나 새로운 대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지난 고 홍정훈 군 사고 이후 지난 2달 동안 전국을 돌며 약 7차례에 걸쳐서 현장 실습 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목요일 통화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한편에서는 실습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했던 교육부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도 그렇고 현장 실습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만큼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러 비극에서 보셨다시피 대책이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극이 반복되고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현장 실습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쪽이나 유지를 요구하는 쪽이나 모두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군세 시사본색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